그럼 이제 수영장에서 물 칼슘 경도가 낮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부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 수영장 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영장 물 중에서도 칼슘 경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한번 전화 오셨는데요. 이 계통이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은 뭐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수영장 계통에 아주 크게 또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시고 전문가인데 뭐 어디 참 전문가 입장에서 또 다른 데 이제 전화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김 소장이 제가 좀 편안하다 해서 저한테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또 풀빌라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던데 하여튼 본인의 뭐 사정상 신분은 뭐 제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여튼 이 계통의 전문가인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좀 달라 해서 좀 받았거든요. 뭐 사진하고 물 상태 뭐 어떻게 하느냐 쭉 이제 쭉 다 받았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균합적 추론이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칼슘 경도, 물에 대한 칼슘 경도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걸 못 맞춥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는 안 하고, 또 일반 풀빌라라든지 뭐 일반 글램핑장, 뭐 캠핑장 이런 데서는 뭐 pH 농도만 잘 맞춰도 잘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전문가가 물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이렇게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칼슘 경도는 물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칼슘 이온의 농도의 단위는 ppm으로 표시를 해요. 수영장의 정상적인 칼슘 이온의 농도는 200에서 400 pp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는 자쿠지, 풀빌라라든지 이런 데 자쿠지에 있는 게 한 150에서 250 ppm 정도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영장에서 물 칼슘 경도가 낮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식이 되냐면 첫째 이제 타일로 만약에 수영장 공사한 데가 있으면 타일 사이에 들어간 매지 있잖아요. 얘가 이제 부식이 돼요. 그래서 얘가 부식이 돼가지고 요 안으로 탁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또 부식을 시켜요. 콘크리트를 부식시켜가지고 그 안인 걸 다 이제 부식시켜서 또 거치게 만들고 그럼 결국은 이제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재라든지, 뭐, 수영장 장비들, 예를 들어서 열교환기를 쓰고 있는 수영장도 있을 건데, 열교환기가 이제 빨리 이제 또 부식도 되고, 그 다음에 티타늄을 사용 안 하는 그런 장비들을 쓰면은 또 수중 펌프라든지, 또 뭐, 관련된 장비들이 또 부식이 빨리 돼요. 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칼슘 경도가 그럼 높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케일이 낍니다. 그 칼슘 경도가 높으면은 수영장 바닥이 좀 스케일이 끼니까 바닥에는 좀 미끌미끌할 거예요. 미끌미끌하고 우리 수영장 바닥이 조금 좀 미끌미끌하다 그러면 그게 칼슘 경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칼슘 경도가 높으면은 배관에 스케일이 낍니다. 배관에 스케일이 껴서 나머지 장비들에도 스케일이 많이 끼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죄송합니다. 칼슘 경도가 이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탁해지는 게 있어요. 크라우디 워터라고 해서 탁해지면은 그것도 이제 칼슘 경도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수영을 하고 나오면은 또 이제 피부가 거칠다든지 머리카락이 뻣뻣하다든지 이게 알칼리가 높아도 그러는데 칼슘 경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칼슘 경도는 어떻게 맞추느냐? 칼슘 경도가 높을 때는 물을 희석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 물에 있는 걸 조금 빼고 새물을 받아서 희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칼슘 경도가 그러면 낮으면 어떻게 하느냐? 칼슘 하드너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염화칼슘인데 이걸 가지고 칼슘 경도를 조금 높여줘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물의 칼슘 경도가 얼마냐면 우리가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한 일반적으로 50에서 뭐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한 50에서 한 150 ppm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150 ppm만 돼도 뭐 그냥 무난하게 뭐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에서 400 ppm이 들어야 정상인데 조금 뭐 그렇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정상 범위로 맞추면 굉장히 물이 살아있어요. 탄력 있고.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라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르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표시를 할 때 0에서 뭐 75 ppm이다 그러면 매우 연수라 그래요. 매우 연수라고 75에서 150 ppm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연수라 그래요. 연수라 그러고 150에서 250 ppm이면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이제 자쿠지, 그 다음에 뭐 목욕탕이라든지 스파 이런 데에서 맞추는 이제 ppm이 150에서 250 ppm이에요. 우리 이제 250에서 400 ppm이라 그러면 이걸 경수라 그래요. 하드. 약간 경수. 그러니까 너무 하드는 아니지만은 약간 경수라거든요. 근데 이제 400 ppm 이상 되면 하드, 경수라 그래요. 이럴 때는 이제 물을 희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칼슘 경도, 그러니까 칼슘 경도 수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측정을 해서 정상 범위 안에서 맞춰서 수영장을 유지하면 수영장 물이 탁해지는 것도 없어요. 탁해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비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또 타일 뭐 탈락이라든지 그분은 이제 타일이 자꾸 떨어진다예요. 제가 몇 년을 이용해 보니까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시공을 자꾸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칼슘 경도를 잘 맞춰서 운영을 좀 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거의 이제 5만 명이 다 5만 명이 다 되거든요. 정말 이제 감사한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들어 계세요.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전문가분들이라서 또 뭐 저한테 도움 주실 분들은 또 전화로 또 도움을 주시면 제가 또 부족한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한 15,000분들, 15,000명, 전부 외국인들이 이제 15,000명인데 그분들도 이제 저하고 기술 제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외국에서 수영장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뭐 또 소비자들, 뭐 딜러들, 굉장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전문가분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소장이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좀 저도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보 있으면 전화 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전문가분하고 또 대화를 하고 서로 어떤 정보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 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랭겔 지수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며 좀 더 수질에 대해서 또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풀빌라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디테일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하고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란겔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